바이든 취임일 날에 워싱턴에 군이 2만 명이 배치가 된다는 소식입니다. 바이든은 오지도 않는데 왜 자꾸 군을 갖다 늘릴까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국 국방부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3배 이상 많은 주 방위군을 워싱턴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군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현재 연방의회 건물과 인근 지역에 투입된 주 방위군 병력이 약 6,500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까지 만여 명으로 늘리고 그리고 곧 2배로 늘릴 예정이다. 이거 이렇게. 어제 우리가 얘기해준 거잖아. 네.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까지 우리 방송 듣고 쓰네 기사를. 야 너무한다 니들 진짜. 송 작가 발 월스트리트 저널. 네. 네. 그리고 그 전에는 사실 FBI가 대통령 취임일 즈음에 미국 50개 주의 주도와 워싱턴에서 무장 시위가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내부 경고를 했고요. CNN이 보도한 연방수사국 내부 문건을 보면 연방수사국은 워싱턴 연방의사당에서 17일부터 20일까지 봉기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의회가 추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지면은 각 주와 연방 법원 청사 등과 그 다음에 행정부 건물이 습격받을 것이다. 이런 첩보도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부터 24일까지 워싱턴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토보안부와 연방재난관리청 등의 지원을 하도록 했죠. 어제 방송이랑 똑같은 내용이잖아. 네. 이제 우린 미국에서도 내일 뉴스인 거야. 그러면 아직까지 뉴스엔 나오지 않았지만 네. 송 작가가 미리 말씀드리는 내일 뉴스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미국의 정전 사태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고요. 주 방위군을 비롯한 그 무장한 군인들이 경비를 서면서 미국에 계신 교포분들이 겁나게 어렵고 힘들고 두려워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 중에 체포가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루머가 있으나 확인된 바는 없어요. 왜냐면 체포를 했으면 누굴 체포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없다는 거죠. 어제 그 말씀드린 그 낸시 펠로시가 있었냐 없었느냐는 공식적으로 안 나왔다라고 하는 게 미국 언론으로 확인이 됐고요. 안 나온 이유에 대해서 소수 일원이 모이는 회의였기 때문에 안 나왔다라고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무슨 하원 전체가 모여가지고 탄핵 가결을 시키는데 그게 소수 인원이 모이네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 자리에 나타났다고 꺼내놨던 동영상과 사진들은 실제적으로는 현장에 있는 사진이 아니었다고 라는 부분을 미국 매체가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펠로시가 체포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현장에 안 왔다는 얘기지. 이 하원 그 탄핵 가결에 대한 역풍이 계속해서 불고 있습니다. 7시간 만에 역대 최단 기록. 같은 분기에 있는 대통령 두 사람을 대통령을 2번이나 탄핵시키는 초유의 기록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찬성이 230이 반대가 197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화당 쪽에 있는 사람 10명이 배신을 때렸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명단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충 읊어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케빈 매커시, 아담 칸징거, 톰 라이스, 프레드 업튼, 톤 게스코, 댄 뉴하우스, 피터 메이어, 이런 사람들, 데이비드 벨라시오가 있는데 이 중에 주범이 있습니다. 주범? 그러니까 이러한 반란표를 이끌었던 사람이 있죠. 네. 원래는 한 20표 나올 걸로 예상했었대요. 미 하원에서도 네. 공화당 반란표만 10표밖에 안 나왔는데 아무튼 이 반란표를 이끌었던 사람이 리즈 첸입니다. 리즈 체니. 네. 딕 체니의 딸이죠. 딸. 네. 군산복합체를 통해 가지고 떼돈을 벌었던 딕 체니의 딸이 그 후광으로 현재 공화당 서열 3위입니다. 1위는 바이든. 바이든이래. 펜스. 네. 2위는 케빈 매커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위가 리즈 체니라고 그래요. 그렇군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말하자면 반란파를 이끌고 있었는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리즈 체니에 대한 탄핵안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번 행위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고 이 사람을 사임시키자라고 하는 공화당. 공화당. 네.
공화당 내부에서 리드 이 사람들 하원 의원이에요. 네. 하원의 20% 이상의 의원들이 결의를 해갖고 리드 체니 내쫓아. 저 의원제 박탈해라고 하는 일종의 미국식 탄핵안이 지금 제출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이 사태가 있고 나서 탄핵 사태가 있고 나서 상원에서는 이거 못 다룬다고 얘기했고요. 이제 만일에 이게 20일까지 이제 못 다루는 거예요. 네. 일단은 상원은 안 안 한다고 했으니까. 네. 그럼 그 이후에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헌법 해석을 했어요. 만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을 하게 되면 민간인인데 의회가 민간인에 대한 현직이 아닌 전임자에 대한 탄핵은 헌법에 규정된 법 그 저기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트럼프가 물러나면 이 법의 적용을 안 받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걸 역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는 만일 트럼프로 2기가 또 생겨나게 된다면 2기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탄핵을 하겠다는 의도로 지금 이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일주일밖에 안 남은 사람을 왜 탄핵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했잖아요. 네. 지금 이 탄핵을 해 놔야지만이 대통령이 만일에 트럼프가 대통령의 2기로 복귀를 하게 됐을 때 바로 상원에서 이에 관한 탄핵 추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건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거를 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연방의회 난입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제 말들이 참 많잖아요, 지금도. 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이제 반란자들에 대한 민주당 아니면 공화당의 핵심 세력들을 체포하고 있다라는 루머가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드렸어요. 근데 누가 체포됐다든지 이런 얘기는 없죠. 근데 이와 관련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뉴스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한 내용이에요. 네. 지금까지 60여 명, 약 70명의 연방의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당 난입 사태를 계기로 해갖고 원래 한 3명 정도가 그쵸, 코로나 감염이 됐어요. 3명이라고 봤는데. 그 3명이 죽었어. 이 3명이 전부 다 공화당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거든. 근데 이번에 의사당에 진입을 하고 난 이후에 무려 상원에서 공화당 8명, 민주당 2명, 하원에서 공화당 36명, 민주당 14명이 코로나 확진이 됐다라고 하는 발표가 뉴욕타임즈에 나왔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가 있을까요? 격리됐겠죠. 지금 미국 안에 상하원을 포함 민주당 공화당을 포함해서 약 70명의 의원이 현재 공석인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폭도가 진입을 했잖아. 폭도가 의사당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의원들하고 부딪히질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왜 의원들이 갑자기 60명이 넘게 갑자기 코로나에 확진이 되죠? 이게 뭔 의미죠? 이게 과연 코로나일까요, 여러분? 그냥 생각만 해보세요. 그냥 이 엄중한 시기에 얘네들 모여갖고 계속 탄핵을 한다고 그러고 막 난리 굿을 피우고 있는데 왜 이 상황에서 60명, 아니, 정확하게 하면 67명이 공식적으로 격리라는 조치를 통해가지고 사라진 걸까요? 코로나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팩트는 지금 현재 공화당 난입 이후에 약 70명의 국회의원이 공화당 난입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의사당 난입 이후에 공화 민주를 합친 약 70명의 의원이 사망하거나 격리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이것도 이제 일종의 폼페이오의 어떤 지금 가장 강력하게 대세로 나와서 앞에서 설치고 있는 사람이 폼페이오인데 폼페이오가 또 기밀 해제를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추가로 했어요. 계속해서 지금 기밀 해제를 꺼내놓고 있는데 한 건은 인도 태평양을 통한
중국 차단 정책에 대한 기밀 해제입니다. 이거 3년 전에 작성된 문서인데 인도를 우리 편에 끌어들여갖고 중국을 견제하고 차단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이제 기밀 해제를 푼 거예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확인된 건 아닌데 오사마 빈 라딘에 대한 기밀 문서를 해제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직 주류 언론에 뜨진 않고 트위터라든지 미국 내 이제 여러 소수 언론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건데 이 기밀 문서의 내용은 오사마 빈 라덴의 문서는 사망 종결이 아닌 추적 금지 명령으로 종결이 됐다는 거예요. 추적 금지. 예. 그러니까 오사마 라벤이 죽은 게 아니라 죽은 건 거짓말이고 일방적으로 추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는 거죠. 헐. 그리고 이 넵튠 작전이라고 불리는 이 작전에 동원됐던 특수부대 전원이 사망을 했어요. 이 작전 하고 와가지고 다른 작전 하러 가다가 헬기가 추락해서 다 죽었어. 이게 어찌 보면 살인 멸구를 당한 거야. 이 사람들이 중계해 가면서 그 오사마 빈 라덴 사살하러 들어갔던 사람이고 오바마가 지휘했던 그 사람들인데 이 사람 전체들이 다 죽었다는 보고서까지 나와 있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폼페이오가 이란 내부에 현재 알카에다가 있다. 라고 하면서 이란에 대한 공세를 펼치면서 뉘앙스예요. 이 알카이다의 조직원들이 미국 내부에도 있다라고 하는 이거를 이제 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내부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알카이다의 조직원들과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후원자가 됐는지 내통자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네들이 이 미국 내부에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꺼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추가로 이제 더 공개한 내용 중에 하나가 낸시 펠로시 가문에 대한 옛날 FBI 조사 문서를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이 조사 문서 내용에 보면 낸시 펠로시 아버지는 소련하고 직접적으로 연관 감각이 있었던 공산당원으로 추정이 되고 그만한 활동을 활발하게 했었고 낸시 펠로시의 오빠가 미성년자 말하자면 윤관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같은 사람들하고 전부 다 이 체포가 됐는데 낸시 펠로시 오빠만 빠져나왔다. 이런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낸시 펠로시에 대한 이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전부 다 삭제가 됐어요. 이름만. 주어를 다 삭제시킨 거죠. 서류 안에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공개돼 갖고 돌고 있는 거고요. 그 낸시 펠로시 아들인 폴 펠로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국 소녀를 묶어놓고 있는 그 사진이 추가로 공개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요. 지금 국무부, 국방부, 피마가 전부 다 인신매매와 미성년자 약취행위 그리고 매년 80만 이상의 아동들이 미국에서 실종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을 갖고 지금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 이 상황하고 지금의 어떤 체포 작전하고 연관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일종의 의혹을 보게 해주는 상황인 겁니다. 사실 이게 이제 그 폼페이오가 정상적이라고 치면 임기가 이제 일주일 남은 거예요. 그렇죠. 19일이면 끝나거든. 근데 폼페이오가 자기는 트럼프 2기가 발족할 것이다라고 계속 공공연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뭐라 그러냐면 스텝 어사이드, 그러니까 리젝트라고 해서 사임이 아니고 자 이번 임기를 마치고 나는 스텝 어사이드 할 거다라고 방송에서 본격적으로 이게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스텝 어사이드의 의미가 뭘까요? 옆으로 비껴난다는 얘기도 될 수 있지만 자리를 옮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무장관에서 다른 자리를 옮기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다는 거죠. 방송 인터뷰에서. 이 얘기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있고 그 안에 내 위치가 있다. 그 자리에 내가 어디로 옮겨가든지 계속 잘 지켜봐주기 바란다라는 내용을 공표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치면 뭐 내일쯤이면 나올 걸로 봅니다만 모종의 작전이 군사작전을 비롯한 모종의 작전이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송 작가의 추측에 추론에 더더욱 힘을 실어주는 액션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부통령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그 소식을 전하자면 이거 선거 관련된 소식인데요. 네. 미시건주 법원이 미시건주 법무장관한테 선거 관리 공무원들과 도미니언 그리고 그 애플의 이메일 그리고 아마존, 페이스북 등과 통신한 내력 전체를 이게 선거 기간 동안에 미시건주에 있는 공무원들이 도미니언,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관련된 인사들, 직원들하고 통신한 모든 내력을 제출해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그 기간 동안에 혹시라도 통신하거나 문자를 주고받거나 이메일을 주고받았으면 뭔 얘기를 했는지 보자라고 하는 명령이 통과가 됐다는 거죠. 선거 부정에 대한 소송전과 그에 대한 증거 찾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증은 이미 법적으로 상원을 통해서 끝났고 헌법적인 절차를 마쳤다고 하지만 네. 그거는 이제 그 법적인 절차의 진행인 거고요. 늘 그 미국의 법학자들이 말하는 건 1월 20일 퇴임 전까지 있는 모든 행위들은 구속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월 20일이 돼봐야 그 취임식장에 누가 나타나서 누가 취임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야. 아직 게임은 일주일이 넘게 끝나지 않았다는 거지. 그렇군요. 누가 나보러 야 질기다 그러는데 아니 그냥 나는 원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 뿐이잖아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지켜보면 되잖아. 네. 네. 즐기다고 얘기한 건 되게 순화시켜서 한 것 같은데요. 예. 그죠? 즐기다고 한 표현은 되게 순화시켜서 한 표현인 것 같아요. 욕하고 싶었다는 거지? 아니 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심하게 얘기하면 바로바로 저는 지웁니다. 스팸 처리해버려. 아니 근데 정말로 저도 몇 개 봤거든요. 네, 혹시 악플 달리고 생각하신 분들은 꿈도 꾸지 마요. 왜냐면 우리 채널은 굳이 그 악플 때문에 여기 오시는 다른 분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 이유도 없고 방송하는 저희가 기분을 상할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없어요. 다 지웁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 지웁니다. 그래서 악플 달지 마세요. 어차피 다 지웁니다. 늘 얘기하잖아. 우린 편파 방송이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옳다고 느끼는 거에 대한 방송을 할 거고 거기에 공감하는 분들하고 같이 하는 방송인 거지. 무슨 뭐 기계적인 중립이나 뭐 이런 거 없어.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얘기한다고 다 믿어? 내가 뭐 교주야? 내가 얘기하는데 허무맹랑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믿겠냐고.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꿈도 꾸지 마라. 악플이나 뭐 여기 계신 이 뭐 방송하는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생각을 바꾸게 하겠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네 생각도 너도 안 바꾸지 않느냐. 그렇지. 우리가 갈 때까지 간 사람들이에요. 잃을 게 없어. 그러니까. 자, 추가 얘기 두 번째 거 해보세요. 네. 이것도 중요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휴대전화 제조업체 샤오미 등 9개 회사를 중국군과 연관된 것으로 연관된 기업으로 추정이 된다면서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렸다라고 로이터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로이터는 블랙리스트 확대를 두고 퇴임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막판까지 강경책이라는 유산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중국 기업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라고 풀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점점 악화하는 미중 관계가 이제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머니투데이 기사입니다. 트럼프, 샤오미 등 9곳 블랙리스트 추가, 끝까지 중국 때리기.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샤오미와 중국 국영항공기 제조사 중국 상용항공기 공사 등 9개 업체가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된 기업으로 의심된다며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 예상대로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는 블랙리스트 제재를 피했다. 하루 전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재무부가 경제적 파장을 우려해 이들 3개사에 대한 블랙리스트 추가에 반대했다고 보도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들은 미국의 투자를 받을 수 없으며 미국 투자자들은 오는 11월 11일까지 보유한 지분을 전부 처분해야 한다. 상장지수 펀드에도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중국 군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후 지금까지 중국 최대 반도체 회사 SMIC, 중국 해양석유, 중국 건설기술 등 35개 회사가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이게 뭐냐면 중국하고 이제 완전히 자본 거래를 끊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주식 상장을 못 하게끔 막았었어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을 통해서 돈을 조달할 수 없게끔 미국 시장에 못 들어오게 막았었는데 지금 차이는 뭐냐면 지분까지 1년 안에 전부 다 빼라는 거야. 1년 안에 못 팔면 그 다음부터는 불법 자본으로 취급해가지고 뭐 환수를 시킬 수도 있고요. 이에 대해서 뭐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시장에서 주고 파는 거니까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거지만 네. 지분 거래는 사실 몰라요. 그렇잖아. 우리끼리 지네들끼리 나눠가지고 돈 주고 지분을 사고 나눠서 받고 있으면 그게 외부로 드러나질 않는단 말이지. 근데 이것까지 불법화 해버렸다는 거거든.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이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추정했을 때 1,000조 원 정도 된다고. 그렇게 한국 많아? 돈이긴 하지만. 그렇게 많아? 그럼 1조 원. 1,000조 원. 우리나라 예산의 2배가 넘는 돈 이상이 지금 있는 이 제재를 통해 가지고 중국에서 미국으로 빠져나가야 하거나 내지는 말하자면 여기에 투자한 미국의 자본이 중국에 묶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자본을 누가 투자했을까요? 대부분 월가를 비롯한 유대인 자본들이 거기에다 이 돈을 다 쳐 발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걔들이 돈 제일 많아. 그럼 미국에 워낙 중국 애들이 주식 갖고 장난을 많이 치고 이러니까 주식에는 그냥 쉽게 말해서 푼돈이나 조금 던져 놓은 거고 개미들이나 덤벼드는 건데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중국의 중요 국책기업 굵직굵직한 대기업들에 들어가 있는 미국 돈들 지분이 엄청 많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보세요. 미국 사람들 그냥 일반 투자자들이 중국에 대해서 뭘 안다고 중국 기업 그렇지. 주식을 사겠냐고. 그리고 이 트럼프 행정부가 진행되는 동안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나쁘니까 계속 무역 전쟁을 했었잖아요. 옛날 오바마 때 있던 경제 관료들이 전부 다 컨설팅 회사를 차려가지고 중국 투자에 관련한 일종의 컨설턴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월가의 자본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중국으로 엄청나게 많이 흘러 들어간 거야. 근데 트럼프가 이거를 법으로 해갖고 끊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중국도 중국이지만 중국이 이제 안 내놓으면 돼, 까짓 거. 버티면 상관없겠지. 워낙 얘네들은 뭐 상도위가 없는 놈들이니까 돌려달라 그럴 때 돈을 왜 빼? 지금 못 줘라고 버텨버리면 되는데 여기에 투자해놓고 있던 월가나 유택의 자본들 같은 경우에는 1,000조 원을 1조 달러를 날리게 생긴 거야 지금. 트럼프 이 정책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2기가 출범한다고 상상을 해봐봐요. 다 죽었어 니들은. 라는 것까지가 현재로는 팩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아마 밖에서 이제 얘들도 검은 머리 외국인 같은 느낌인 거니까 밖에서 얘기는 못하지만 우와 큰일 났다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슬기로운 라면 생활이라고 라면에 넣어서 뿌려먹는 첨가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라면 2개를 끓일 때 요거 한 봉지를 넣으시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왜 2개 분량? 원래 라면은 2개 정도 먹는 게 1인분 아닌가요? 황태하고 미역 베이스가 있고 버섯 베이스가 있고 고추 맛이 있거든요. 이걸 어디서 사시느냐? GNF 할인 코드를 입력을 하시면 B012001입니다. B012001 코드를 집어넣으시면 결제할 때 20% 가격이 빠져요. 그냥 사시면 정가 그대로 내고 배송 받으시는 거고요. 22,500원이라고 한 건 버섯이고요. 고추, 황태나 미역 같이 들어있는 거, 새우하고 미역 같이 들어있는 거, 이거 다 15개가 15,000원. 여기서 20%가 또 할인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매운 고추 있잖아요. 진짜 매워요. 매운 거는 진짜 양을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된장국 같은 거 끓이시거나 다른 국을 끓이실 때 베이스로 활용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샤브샤브 국물 만들면 돼요. 밀가루는 조금 속이 안 좋아야 하시는 분들 그냥 쌀국수 넣으시면 금방 후루룩
가능하십니다. 무궁무진해요. 활용법은 반드시 할인 코드 넣으셔가지고 20% 할인 받으셔서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매하시는 대로 거기 판매액의 10%가 저희 송작가 TV로 옵니다. 여러분이랑 저희랑 농가 먹는 겁니다. 우리 겨울밤에 뜨끈뜨끈한 국물, 슬기로운 라면 생활과 함께 그러면은 만약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이게 없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닌가? 그렇지. 당연히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명령 해제를 하려고 들겠지만 이게 이제 행정명령이라고 하는 거를 네. 말하자면 일방적으로 못하게끔 이걸 뒤집으려면 또 의회하고 또 합의를 봐야 되고 이게 뭐 때문에 문제가 있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바마도 트럼프가 당선되고 난 이후에 그 정권 인수 과정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행정명령들을 사인해가지고 미리 그거를 알받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같은 레벨로 보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알받기의 수준이 아니라 정권 2기를 준비하고 있는 거고 그 정권 2기를 만들어내는 가장 큰 원동력, 지금에 있는 상황을 뒤집으려고 하는 원동력은 그러니까 중국이 선거 개입을 했고 지금의 미국의 가장 핵심적인 적국이 중국이다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중국 때리기로 이 사안을 몰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하긴 뭐 그렇게 되면은 바이든이 만약에 들어오더라도 좀 부담스럽긴 하겠네요. 그거를 바로 또 해제시켜 바로 풀어주면 좀 이상하잖아. 누가 봐도 제 같은 편인데 이렇게 되는 거고요. 좀 이상하긴 하겠네. 지금 미국 국민들 대부분이 중국에 대한 제재나 무역 전쟁을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뒤집는 정책을 하기 쉽지 않은데 자 여기서 또 놀라운 건 원래 이제 그 정권을 인수해서 일주일에 취임해야 되잖아.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취임할 내각 관료들을 모아놓고 이른바 인수위원들을 모아놓고 미리 뭐 회의도 좀 하고 뭐 기존에 어떤 부서를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뭐 여야를 찾아다니면서 잘 부탁하면 원래 이런 거 하게 돼 있어. 그거 하라고 인수할 기간을 주는 거잖아. 그렇죠. 바이든이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게 썰입니다. 바이든이 지금 체포돼 있다라고 하는 썰도 나올 정도예요. 뭐 다 체포가 되나? 또 한 명 체포돼 있다라고 의심받는 사람이 버락 오바마하고 미셸 오바마야. 한 달째 아이, 트위터를 안 해 지금. 아이 참. 아니 이게 네. 사실이라 팩트만 얘기해 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조용하니까 혹시 체포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여지를 만드는데 네. 어찌 됐거나 일주일 앞두고 있는 당선자 신분의 바이든이 너무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다는 것도 이게 사실은 좀 이상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준비가 안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준비가 안 됐으면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일 준비조차 안 된 것 같긴. 야, 너는 이게 네. 준비를 하고 있으면 뉴욕 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가 그 일거수일투족을 안 빨아줄 것 같니? 어마어마하게 빨아줬을 거예요. 근데 아무런 얘기가 없잖아. 낸시 펠로시 혼자만 미쳐 날뛰고 있는 거야 지금. 오바마는 1월 9일에 트위터를 올리긴 했습니다. 네. 네, 근데 뭐 미셸 오바마는 1월 8일에 트위터로 했네요. 그 뒤로는 한 일주일? 없네. 일주일 너무 정도는 조용해 없네. 지금. 조용하긴 하네. 왜 이렇게 조용할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주장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들이 있고 이럴 연관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드린 거고 이제 남은 일주일 동안 뭔 일이 있을지 우리는 구경만 하면 돼. 이러다간 안 보이면 다 체포술 돌겠어요. 그러니까 네. 구피님께서 송 작가 안 오면 송 작가 송 작가 안 보이면 저는 맨인불에게 끌려간 거예요. 네. 제가 이번 주에 외계인에 대한 UFO에 대한 너무 정난화한 그 비밀을 풀어놨기 때문에 네. 아까도 잠깐 와서 벨 눌렀다니까 누가 아니 깜짝 놀랐다니까. 아니 들어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소독하신다고 소독한다고 왔는데 내가 보기에는 맨인 블랙 요원이 도청 장치를 심고 갔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거 심으려고 왔다. 그러니까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정말 드네요. 외계인 있으면 잡아가 버렸으면 좋겠다. 아유 정말. 네, 웃고 즐기세요. 남의 나라 불구경이잖아. 네. 아이고 웃기다. 네. 아이고 예. 아 재밌네요. 예. 네. 아 피루님께서 지금 저분이 손 작가일까요? 뒤에 이렇게 지퍼 있는 거야 지퍼. 눈 뭔가 이렇게 해봐. 지퍼. 눈 이렇게 이상한 하면- 거 아니 아니야? 내가 요즘 이 목감기 때문에 폴라 입고 다니잖아. 그랬더니 내가 쓰고 다니던 그 가죽이 벗겨져가지고 그걸 가리려고 여기 이 도마뱀 가죽이 일부 손상이 되는데 수리를 못 해가지고 이거를 입고 다닌다라고 음모론을 펼치시는 분도 있더구만요. 네, reptilian. 네, 성 이러다 작가님. 우리 채널 점점 이제 음모론으로 유명해지는 채널 되는 거 아니야? 이미 그걸로 유명해졌을 것 같긴 한데. 헐. 아니 이거 음모론 아니라니까 여러분. 나 여러분 다 오늘 막 기사들이나 팩트 같은 것들을 정리해드리고 그냥 송 작가 개인적인 출연을 조금 보태드린 거예요. 네. 믿거나 말거나지 뭐. 네. 네. reptil성. 네, 이렇게. 네. 읽고. 헐. 네. 외계인도 이주 격리 중이랍니다. 그럴까? 그러네. 대박. 코로나는 네. 무서울 거 아니에요. 아우 대박. 네. 예. 바로 다음 거 넘어갈게요. 야,